안녕하세요. 하루 문봄입니다. 요즘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중개업도 하지만 한 10년 이상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좀 물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도 좀 하고 이번에 갈아타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뜸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투자 경험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좀 흐름을 얘기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는 평택에 있잖아요.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용인, 평택, 수원 이런 곳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곳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렇게 경기 남부 집값 반도체 견인한다는 그 공급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장 공급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은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적어도 지구 지정이 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보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남부 쪽에는 이렇게 호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고 또 계속 봐야 될 곳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평택에 계신 분들이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흐름이 어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뉴스도 많이 보지만 KB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KB 주간 시계열이 있고요. KB 월간 시계열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11월 17일 금요일 오늘 날짜로 다운받은 자료인데요. KB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경기 남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2021년 1월 달부터 해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경기도 여기가 용인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 평택시 여기를 좀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용인시, 화성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 화성, 평택, 용인 이렇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이 세 도시를 요즘에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이쪽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몰리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부터 해서 이 세 도시의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가 월간 자료거든요. 뭐 특별한 편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치만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달부터 해서 평택, 용인, 화성 이렇게 세 도시의 매매와 전세의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흐름이 어떤가요? 보시면 거의 다 그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죠. 여기 용인도 마찬가지로 여긴 전세가 더 많이 내려갔고 여기 화성도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 전세 지수가 이렇게 푹 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횡보인 상태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은 매매와 전세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평택도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평택도 전세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월간 지표예요. 월간 지표는 여기서도 보시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디테일한 자료는 보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다면 그 주간 지표를 한번 보시면 조금 자세한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2022년도부터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평택시는 이렇게 빨간색이 전세가 조금 더 꼬리를 올리는 모습이죠. 평택은 전세가 더 많이 상승으로 턴을 했어요. 그리고 용인은 전세와 매매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끝에 전세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화성도 매매보다는 전세 지수가 조금 더 꼬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이제 전세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거를 주간 시계열로 보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주간 시계열은 매매 증감과 전세 증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세 증감을 보면 평택, 용인, 화성 이렇게 세 도시를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평택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11월 13일 날짜로 나온 수치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0.5 정도의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전세 지수가. 그리고 용인시는 지난주에 비해서 0.13, 화성시는 지난주에 비해서 0.31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 도시 중에서 화성시가 가장 그래도 전세 폭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을 봐도 평택과 용인보다는 화성시가 전세값이 상승하는 폭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증감을 한번 보면 분명히 화성시가 조금 더 색깔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매매 증감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평택시는 이번 주에 0.1 정도 올랐는데 지난주보다 좀 덜 올랐죠. 그리고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0.1 정도 올랐고 화성시는 0.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여기 이렇게 전세가 먼저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매매가 따라서 움직여주고 그거를 표로 나타낸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가 조금 꼬리를 올리면서 매매를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 평택, 용인, 화성에 집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금리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주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금리가 6%, 7%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잘 알아보시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회란 말이에요. 금리는 지금이 아마 최고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3.5%가 기준금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여기 2%의 박스권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지 조금 안정적인데 지금 여기서 더 올리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 인플레와의 전쟁 전환점 돌아 내년부터 금리 인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구글 창에 금리라는 검색어를 넣고 치시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예상, 전망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따라서 내리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가상금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게 열어두시고 변동금리나 이런 걸로 대출을 받으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주택 공급 인허가라는 검색어를 놓고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공주택 인허가가 더 줄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다 많이 급감했다.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분양이 많고 지금은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몰려있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뭐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 부동산 지인 사이트인데요. 여기만 봐도 전국 기간별 수요 입주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 적정 수요량인데 여기에서
2023년은 이제 다 갔고 24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건 전국적인 수치라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을 서울로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기준이 되는 곳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지금도 계속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을 신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에라도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왜냐면 서울에서 충족을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경기도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주택 공급을 보시면 지금 2023년도는 여기를 지금 다 지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후년엔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이거는 이미 인허가가 난 물량을 가지고 낸 수치예요. 그런데 아까 신문에서 보시면 인허가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그래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높지는 않게 형성이 될 거다.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년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춤하고 조용할 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좀 발품을 팔아서 실거주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분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팔고 있는데요. 사실 세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면 전 정말 팔고 싶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다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좀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산을 조금 더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지금 실거주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골라서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고금리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이 경매에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은 매물이 싼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하실 분들은 내가 나중에 어디에 집을 사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지 정하셔서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 계획이 아까 말한 이런 데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건 정말 나중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뉴스에 나온 이런 단지들 이런 데도 어디가 뭐 얼마 올라서 최고가를 찍었다 이런 데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실거래가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런 걸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니까 꼼꼼히 보시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곳에 실거주를 지금 마련하면 아마 1, 2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또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간히 또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까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